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대통령실에서 임명적 권한은 선출된 권력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부글부글한 반응도 나옵니다. A 부장판사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보복이 이 정도로 노골적일 줄 몰랐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유죄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노골적 보복이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B 부장판사 선거법 대법 판결 책임지고 대법원장 물러나는 거 아니냐. 역시나 대통령에게 유죄의 취지에 선고를 했던 것에 대한 안갚음이다라는 해석이고요. C 법원장 독재 정권에서도 법원장 사퇴를 거론한 적은 없었다라며 상권 분립 위반을 비판했습니다. 헌법학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선출된 권력을 운운해서 헌법학자는 과연 이 대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차진아 교수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해서 선출된 권력보다 하위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가장 우위에 있는 권력은 헌법 제정 권력자이자 개정 권력자인 주권자인 국민이고 그러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헌법 조항입니다. 그런 헌법 조항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내라는 핑계고 결국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것에 대한 보복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조금 전에도 살펴봤습니다. 이게 논란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선거법 관련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선고를 했던 그 대목과 그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때도 이재명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 얘기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선출된 권력을 얘기한 게 정청래 대표만의 생각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된 지점입니다. 들어보시죠.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조희대 탄핵시켜주세요! 뭘 하라고요? 조희대 탄핵시켜주세요! 당에서 잘 알아나겠죠.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이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실 입장이 없다라고 하니까 없다는 걸로 믿고 김관삼 변호사님, 혹시 당이 지금 알아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알아서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이러는 게 아까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의혹이잖아요. 당연히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검찰개혁 얘기하다가 이제 수사 기소 분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쳐요. 이거 워낙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워낙 주장했던 것이니까 뭐 그게 개혁이냐 개악이냐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여전히 있지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를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뭘 개혁해야 한다는지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했다는 거. 그다음에 지기현 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했다는 거. 이 두 개가 보니까 이 두 가지 가지고 사법개혁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개별 재판 아닙니까? 개별 재판? 하나는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고 하나는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 전 대통령, 현 대통령에 관한 재판이에요. 그러면 설사 뭐 조희연 대법관의 어떤 대법원의 빠른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 못 될 뻔했죠. 잘못하면 정치 못 할 뻔했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좀 신속하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에서 재판한 것 자체가 몇 년 끌었잖아요. 뭐 6개월, 3개월 있는데 이건 완전 무시한 재판 아니었습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꾸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탄핵도 얘기하는데 저 재판을 조희대 대법관이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대법관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전원합의체도 해본 거거든요. 자, 12명의 대법원 판사가 심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10명이 파기환송했어요. 그러니까 저걸 조희대 대법관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대법관 10명이 저기에 참여를 해서 12명이 참여해서 10명이 파기환송한 게 맞다. 또 빨리 이렇게 재판하는 게 맞다 해갖고 판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그 강유정 대변인 말 그때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려서 한 말씀 드린다고 한다면 대변인이 대통령 생각과 다른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대법원장 사퇴란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 안 했을까요? 지금 가장 뜨거운 것이 저거 아니에요. 조희대 대법관 사퇴 여부.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왔겠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경우에 야당에서 지금 대통령이 100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헌법을 부정하고 반헌법적인 저런 발언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다가 좀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하니까 실컷 발언을 해놓고는 이걸 오독이라고 또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또 면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뭐 객관적으로 보면 뭐 민주당이나 대통령실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민주당이 또 뭐 탄핵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이랄지 대통령실에서 노골적인 저런 얘기는 헌법 위반이죠. 그럼 야당이 계속 탄핵 사유 이 얘기하고 갈 수 있거든요.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논란 분란 자체를 계속 일으키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이제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미 이재명 대통령 됐잖아요. 사법부가 딱 들어 네. 누워버렸잖아요. 재판 다 연기해줬잖아요. 예. 아니, 그 정도였으면 사법부가 워낙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만족하지 않고 근본적인 걸 갖다 없애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해도 너무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어떻게 썼을까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사설이 갈렸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경향신문, 여당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 압박 부적절하다. 제목이고요. 한겨레, 사법부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성찰해라. 사법부 탓이다라고 한겨레는 썼습니다. 경향신문도 지금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에 대해서 강하게 좀 비판하는 사설도 썼습니다. 의혹이에요. 자, 조기현 변호사님, 이거 대통령한테 유죄 줬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정치보복 아니냐라는 의혹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보복 그 유죄 판결에 대한 대가를 쓰기에는 정부 여당이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이 정치 공방화되면 정치적으로 아무 이익이 없어요. 사실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피로감도 생길 수 있고 네. 부담스러운 이슈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그냥 갑자기 사퇴 여론이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5월에 있었던 파기환송 결정 절차 직후에 법원 내부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대선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잠깐 수면 아래로 가 있었던 건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이 내란 사건을 처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과연 재판의 그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전담 재판부 이슈가 뭐 여러 차원에서 이제 부각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위헌성 시비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내란 사건 빨리 신속하게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로 오래 끌면 끌수록 국민들의 어떤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큽니다. 그럼 지금으로서는 그걸 위해서라도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법원조직법 8조 2항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담재판부를 설치했으면 됩니다. 정치권의 요구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직연 재판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등 전례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되고 있었고 재판 진행 과정의 불공정성, 특혜 시비, 지연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법개혁과 이 문제를 묶어서 지금 사법부에 대한 공격으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퇴 요구까지 나온 것이지. 네. 그걸 지난 5월의 재판과 연계시킬 문제는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고. 관련 없다. 그렇죠. 네. 결국 이 상황은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저는 뭐 사법부 전체의 문제라고 보지 않고요. 사법부의 전체 불신을 훼손하는 걸 스스로 자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전체를 같은 운명체로 묶어서 지금 끌고 가면서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면 된다. 물러나거나 아니면 네. 적극적으로라도 그런 그 목소리를 예. 경청하고 겸허히 수용하고 그렇게 보여진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 또 사법개혁안에 대한 받아들여라. 입법적 요구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면 일거에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입장이 없이 그거 받으면 살려는 줍니까? 그건 봐야죠. 그건 봐야 된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본질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되면 네. 사퇴 요구가 여론의 공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과 선택의 문제인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에 제기한 공정성 문제를 사법부 전체의 문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선을 만드니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지금 최초에 제기된 문제, 재판의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를 그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문제 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그렇군요. 당대표나 우리 법사위원장 등은 사퇴 요구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유죄 준거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강한 입장입니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